네, 지방선거가 약 한 달 뒤면 치러지죠. 여야 대진표는 거의 확정됐습니다. 지난주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당내 경선에서 이제 과반 지지를 받으셨습니다. 이 정도일 줄 예상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 훌륭하신 경쟁자가 많이 계셨기 때문에 1차에서 50%를 넘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네. 운 좋게 넘겼고 아마도 경기도지사 선거는 꼭 이기라는 네. 당원과 또 참여하신 시민 여러분들의 열망이 담겨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부총리를 지내셨지만은 이제 민주당에서 대선 출마를 하진 않으셨었잖아요. 이 정도로 선택받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짧게 말씀하셨지만은. 네, 예. 여전히 뭐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선거가 대단히 중요하고 네. 전국 지방선거의 가름자가 될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이겨서 민주, 민생 또 개혁 세력이 승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망이 담겨진 거라고. 그래서 네. 필승 카드를 좀 뽑자 이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본선 경쟁력을 보았다. 네, 그렇습니다. 정치 시작하실 때부터 줄곧 양당 기득권을 깨는 정치 교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양당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정치 교체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결심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양당제를 깬 다당제나 정치 교체라고 하는 이제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네. 이제 호랑이 굴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대선하면서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이 호랑이를 잡아보자 네.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가 전화 통화로 최대한 돕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경선 네. 끝나던 날, 경선 결과 발표한 날 통화를 했고요. 그때 이제 축하 인사와 함께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도와주십사는 얘기도 했을 적에 뭐 흔쾌히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인 얘기가 오간 건 아니고 구체적이진 어쨌든 않고, 네, 예. 이제 이번 선거는 이제는 김동연의 선거를 치러야 되겠죠. 네.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의 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윤심 대 이심 구도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서로 이재명 아바타다, 윤석열 아바타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좀 결이 다르다는 말씀일까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게 대선의 연장 또는 뭐 윤석열, 이재명의 뭐 다음 라운드 이거는 바람직한 구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기도지사 선거는 경기도의 도정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쟁이 아닌 정책과 또 도민의 삶을 좀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 예. 있는 지사가 일꾼으로서 뽑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정은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정과 좀 다를까요? 다를 겁니다. 물론 뭐 이재명 지사가 도정에서 했던 여러 가지들 이 공정, 복지, 평화, 좋은 가치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 저는 거기에 더해서 혁신의 가치를 더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혁신의 가치는 공공부문 혁신, 또 시장과 기업과 또 이 경제에 있어서 혁신을 통한 혁신 성장, 예. 또 이 경제 역동성과 일자리 만들기 이런 것을 해서 한층 더 진화된 경기도로 만들겠습니다. 예,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금수저 대 흑수저의 구도가 될 것이다. 근데 지난주에 김은혜 후보가 이 자리에서 학창 시절을 어렵게 보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어떻습니까? 그랬나요? 예. 흑수저, 금수저 뭐 이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서민들, 힘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도민들 마음을 진정성 있게 헤아리는 것이 예. 중요한 것이지요. 흑수저가 뭐 훈장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도민과 서민들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네. 중요하다는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 경제 수장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이 있다 이런 비판 자주 받으실 겁니다. 근데 그 대선 때 유튜브에서 내가 1대 15로 싸웠다는 말씀도 네, 하시긴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이 책임론을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그 1년 6개월 제가 부총리 하면서 만들어졌던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많은 성과를 냈어요. 3만 불 소득 달성했고 3% 성장도 했고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이견이 있었죠. 예. 만약에 제가 주장했던 대로 공급 확대라든지 또 규제에 있어서도 보다 합리적인 방향을 했더라면은 그 후에 부동산 시장이 많이 바뀌었을 텐데 예. 받아들이지 않아서 안타깝고 이제 만약에
경기도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제가 의사결정을 하면서 그 정책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과 주거 안정을 반드시 이룰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혹시 짧게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이 아직 기조만 나온 겁니다만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아직까지 그 기조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죠. 네. 그리고 경제 정책의 방향, 국정운영 전반의 그림이 아직 인수해서 나와 있지 않고 용산 이전이나 또는 뭐 관저 쇼핑이나 네. 또는 그 국무위원 임명과 관련된 내정에 있어서 잡음만 있을 뿐이지 국정운영 방향과 경제 정책,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아직 큰 그림은 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도에 대한 비전은 이제 답변에 충분히 녹여내셔서 좀 불편하지만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강행 처리한다는 우려도 있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일 텐데요. 정치인 김동연 개인의 입장은 어떨까요? 저는 시종일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와 또 검찰 인사 독립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가지고 오늘 통과된 안을 이미 양당이 원내대표 간의 합의본 내용을 오늘 네. 통과한 것이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시행을 해보면서 혹시 피해자나 국민 인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